우리 부모님도 나이를 드시고 일상생활이 혼자 어려우실 때가 오시겠죠. 그런데 나는 일은 해야 되겠고 막연하게 그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식한테 기댈 수 없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또는 내 노후의 생활까지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저는 재가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하다 손수지입니다. 요즘 문 닫은 유치원 하나둘 보이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생긴 게 바로 주야간 보호센터인데요. 차로 지나가다 보면 땡땡 데이케어 센터 뭐 이런 식으로 붙여져 있는 차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형태들의 시설이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공간입니다. 이제는 돌봄의 중심이 아이에서 어르신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우리 사회의 신호이지 않을까 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에요. 65세 이전까지는 질병이 생기고 치료하는 과정이 많다면 그 이유는 돌봄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의 숫자는 줄고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있죠. 이제는 유치원보다 노치원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 야간 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보호받으면서 식사, 위생관리,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한 3년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무료하실 수 있는 시간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랑 대화도 하실 수 있고 재밌는 요소들이 생기신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내가 이용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맞벌이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가족 돌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주 야간 보호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나라에서 일정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이거나 미만은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고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표를 보시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눠져 있는데 1단계로 가면 갈수록 중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에서 보면 1에서 4단계는 심신의 기능 상태로 일상생활이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되어 있고 5등급과 인지지형 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큰 병에 걸려서 건강이 안 좋은 걸로 등급이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기능 상태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는 거죠. 치매에 걸리셨던 저희 할머니도 기관에서 집으로 방문하셔서 3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혼자 거동을 하실 수 있는지, 옷을 입으실 수 있는지 등등을 보셨습니다. 이 등급 판정을 받을 때의 기준은 식사를 하고 양치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행동하는 것 등등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가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 시설은 요양원과 같은 기관의 돌봄을 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 야간 보호센터는 재가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장기 요양 보험은 자기 부담금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면 자기 부담금도 높아지게 되고 한도액을 넘으면 그 이유는 100%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비용은 내가 쓴 부분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반면 재가보험은 등급을 받고 방문 요양을 하거나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매달 정해진 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은 보호자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제도와 민간 보험의 조합으로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이후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재가급여 시설, 즉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려 3배 이상이 늘어났고요. 보건복지부도 2027년까지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는 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발표한 바가 있죠. 즉 이제는 시설보다는 재가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필요한 건 바로 재가보험입니다. 재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등급 판정만 받아도 매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설정한 보험료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설계안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성비 좋은 복합 재가 플랜으로 준비해봤고요. 먼저 1번 주계약인데요. 보험 기간 중 사망하셨을 때 지급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주목적은 아니니까 가장 저렴하게 설정드렸고요. 2번 주야간 보호보장 특약이에요. 1등급부터 가장 낮은 등급인 인지지원 등급을 받고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50만 원 지급이 됩니다. 특히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간병 부담도 줄이고 보장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보장이라고 볼 수 있죠. 3번 복지용구 보장 특약인데요. 마찬가지로 1등급부터 가장 낮은 등급인 인지지원 등급을 받고 복지용구라고 불리는 보행기, 지팡이, 변기, 요실금 팬티 등 생활보조용품을 구매하셨을 때 20만 원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이에요.
복지용구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용품이기 때문에 재가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저는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복합재가급여보장 특약입니다. 재가시설을 한 달에 2가지 이상을 사용하셨을 때 150만 원 지급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복합재가에 포함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를 보면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방문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셔서 식사, 청소, 말법, 기본적인 실체 활동을 보조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죠. 2번째 방문 목욕인데요. 혼자 목욕이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동식 장비를 가지고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안전하게 목욕을 도와드리고요. 다음 방문 간호입니다. 간호사 또는 보건 전문가가 집으로 찾아가서 상처 소독이라든가 건강 체크라든가 투약 관리라든가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주야간보호, 노치원이라고 불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 동안 어르신들이 보호시설에 머물면서 식사, 운동, 인지활동 등을 받는 서비스예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대신에 어르신들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곳이죠. 마지막 단기보호입니다. 보호자가 여행이나 출장이나 병원 진료 등이 있을 때 잠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일 때 짧은 기간 동안 기간에 맡기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달에 2가지 이상 사용하시면 설정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1에서 5등급을 받고 한 달 동안 방문 간호 한 번, 방문 목욕 한 번 하면 가입금의 15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또한 매달 한 달에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하고 방문 간호도 한 번 하신다면 50만 원 플러스 150만 원에서 총 200만 원이 매달 지급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복합재가급여 특약은 인지지원 등급 제외한 1에서 5등급만 해당이 되고요. 복지용구는 보장이 안 되는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든든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가족력이 조금 있다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곧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이 작은 준비가 앞으로의 큰 안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